나란 일을 도왔는데 왜 저를 적국의 제물로 바치십니까? 서슬퍼런 작두날 앞에 엎드린 한 사내의 절규가 변방의 찬바람을 가릅니다. 평생 나무만 만지며 나라를 위해 신물을 바친 목수가 어째서 역적이 되어 오랑캐에게 넘겨지게 된 것일까요? 이 기막힌 사연은 함경도 변방의 어느 작은 집 목수 이만석의 방 안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화면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따뜻한 댓글 한 줄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지금으로부터 멀지 않은 어느 옛날,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함경도 변방의 어느 고을에 이만석이라 불리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30줄에 들어선 이 사내는 대대로 나무를 만져온 목수였는데 그 솜씨가 어찌나 정갈하고 야무진지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자자했죠. 만석이 손을 거치면 썩은 나무도 숨을 쉰다는 말이 돌 정도였으니 그 재주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만석이에게는 남모를 궤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문짝을 고치고 가구를 짜며 생계를 꾸렸지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면 방 안에 틀어박혀 도통 알 수 없는 짓거리에 몰두하는 것이었죠. 그는 누렇게 바랜 한지 위에 붓을 들어 기괴한 도면들을 그려대곤 했습니다. 톱니바퀴가 맞물리고 거대한 활시위가 얽힌 그 그림들은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그저 미친놈의 낙서처럼 보일 뿐이었죠. 여보게 만석이! 또 그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이웃들이 문틈으로 들여다보며 물어도 그는 그저 한눈으로 도면만 바라볼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러다 조만간 헛것을 보거나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게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만석의 가슴 속에는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 거대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변방을 어지럽히는 북쪽 오랑캐들을 단번에 쓸어버릴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신물을 만드는 꿈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적만이 감돌던 만석의 집 마당에서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으아! 됐다! 마침내 해냈어! 깜짝 놀란 이웃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들이밀고 마당으로 달려왔지요. 그런데 그곳엔 미친 사람처럼 껑충껑충 뛰고 있는 만석과 그 앞에 놓인 기괴한 형상의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통 선비들이 쓰는 활이나 군용의 강군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복잡한 형상을 한 연노였습니다. 육중한 나무틀 위로 굵직한 시위가 얽혀 있고 톱니와 장치들이 촘촘히 박힌 그 모습은 흡사 잠자고 있는 괴수와도 같았지요. 만석은 땀범벅이 된 얼굴로 침을 튀기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것 보시오들! 이건 그냥 활이 아니오. 한 번에 여러 발의 화살을 동시에 날릴 수 있는 연노란 말이오. 조선에 제일 가는 명궁이 쏜다 해도 500보를 넘기기 힘든데 내가 만든 이 녀석은 자그마치 800보를 날아간단 말이오.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때 한 이웃이 콧방귀를 끼며 물었죠. 800보? 에이, 사람 잡을 소리 마시오. 그게 도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단 말이오? 그러자 만석이 눈을 부릅뜨며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소리 마시오. 전쟁터에서 적들이 우리를 맞히지도 못할 거리에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 놈들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단 말이오.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듯 누군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말로는 천하를 못 얻겠나? 그게 진짜면 당장 한번 보여주구려.
당나귀인지 말인지 일단 끌어내서 달려봐야 할 것 아니오? 만석은 자신만만하게 소리쳤습니다. 좋소. 당장 보여줄 테니 다들 따라오시오. 마을 외곽. 오랫동안 버려져 단단하게 굳은 흙벽 하나가 시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눈이 먼 구경꾼 하나가 흙벽으로 달려가더니 주머니에서 하얀 가루를 꺼내 떡고물 만한 원 하나를 그려 넣었죠. 멀리서 이 일을 지켜보던 만석이 목청을 높여 소리쳤습니다. 하나로는 부족하오. 원을 3개 그리시오. 그 말에 3개의 하얀 원이 그려지자 구경꾼은 만석이 있는 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보수를 세며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땀을 뻘뻘 흘리며 자그마치 800보를 걸어온 그가 바닥에 나무 막대 하나를 푹 꽂으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여기요. 여기가 딱 800보요. 만석은 그 기괴한 형상의 연노를 들고 막대기 앞에 섰습니다. 그는 양팔에 힘을 꽉 주며 기합을 내질렀죠. 열려라. 묵직한 톱니바퀴가 맞물리며 까드득 까드득 소름 끼치는 쇳소리를 냈습니다. 연노에 달린 감개장치가 돌아가며 무거운 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졌고 마침내 3발의 화살이 장전되었습니다. 만석의 눈을 가늘게 뜨고 조준을 마친 뒤 방아쇠를 당기자 우웅 하는 굉음과 함께 3발의 살이 공기를 찢으며 날아갔습니다. 그 바람 소리가 어찌나 날카롭고 매서운지 구경하던 이들의 등골이 다 서늘해질 정도였죠. 잠시 후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흙벽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본 광경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800보박, 3개의 하얀 원 한복판에 화살이 하나씩 정확히 박혀 있었는데 그 두꺼운 흙벽을 완전히 꿰뚫어 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 보십시오. 800보밖에 성벽도 단숨에 박살을 내지 않습니까? 한참 동안 넋을 잃고 있던 사람들이 이내 천지를 뒤흔들 듯한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한 노인은 아예 땅바닥에 주저앉아 소매깃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죠. 이 신물은 뚫지 못할 성벽이 없고 깨뜨리지 못할 갑옷이 없겠구나. 우리 변방 군영에 이런 병기만 있다면 저 지긋지긋한 오랑캐 놈들이 감히 어디를 넘보겠느냐.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만석의 손을 맞잡고 울먹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놈들에게 당한 서럽이 얼마인가? 만석이 자네 당장 이 물건을 판관 사또께 바치게. 자네가 앞장서서 이런 연노를 수백 개만 만든다면 이 나라에 다신 근심이 없을 것이고 자네 또한 큰 공을 세워 출세길에 오르지 않겠나? 만석의 눈에도 형언할 수 없는 빛이 서렸습니다. 제 출세가 다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 조선 땅에 다시는 오랑캐의 말굽소리가 들리지 않고 백성들이 발 뻗고 잘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만석은 그 길로 연노를 짊어지고 판관의 집무실이 있는 영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름 없는 목수에게 장군의 문턱은 구름 위보다 높았습니다. 장군부는커녕 군영 근처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삼엄하게 창을 지켜든 군졸들이 앞을 막아섰죠. 오랑캐들 앞에서는 쥐 앞에 고양이 마냥 벌벌 떨던 군졸들이 제 나라 백성 앞에서는 어찌 그리 기세등등한지 모릅니다. 놈들은 수염을 꼬며 눈을 부라리고는 창끝을 만석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개설아! 비천한 목수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웃거리느냐? 만석이 다급히 연노를 가리키며 사정했습니다. 군영에 바칠 귀한 신물을 가져왔습니다. 판관 사또를 뵙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거운 창대 하나가
만석의 머리통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우리 사또께서 너 같은 천민놈을 만나주실 성 싶으냐? 당장 꺼지지 못할까? 한 번만 더 알짱거리면 그땐 목을 쳐버릴 줄 알아라! 만석은 깨진 머리를 감싸쥐고 피를 흘리며 도망치듯 물러나야 했습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뜨거운 가슴은 그렇게 차가운 창대 아래서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만석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제일처럼 분개했습니다. 한참을 함께 낙담하던 중 누군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죠. 내 사돈의 팔촌이 군기감의 군기청지기를 알고 있네. 군용의 칼이며 창을 만드는 실무는 그자가 쥐고 있으니 그자를 통하면 길이 열릴지도 모르네. 사람들은 환호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높은 사또보다는 당장 실물을 보는 관리가 100번 낫지. 만석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인맥을 동원해 군기청지기에게 선을 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죠. 그 관리는 거드름을 피우며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몸인데 이놈 저놈 다 만나주다간 내 하루 수입이 얼마나 줄어들겠느냐. 빈손으로 올 생각일랑 말거라. 만석과 이웃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나라를 위해 신물을 바치겠다는데 돈을 내놓으라니요. 그러나 만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줬소. 나라를 구하는 길인데 그까지 돈이 문제겠소. 가난한 이웃들이 쌈짓돈을 털고 쌀을 팔아 겨우 단량의 은자를 마련했습니다. 은자가 손에 들어가니 그제야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렸습니다. 만석이 그 관리 앞에서 연노의 신기를 선보이자 콧대 높던 관리도 눈이 휘둥그레져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오호, 이거 참 기묘한 물건이로구나. 일단 돌아가서 소식을 기다리거라. 만석은 희망에 부풀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대량 제작 명령이 떨어지고 조선군이 연노를 들고 오랑캐를 물리치는 상상만으로도 밤잠을 설쳤죠.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다 되어가도 군영에서는 아무런 전갈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변방에서는 오랑캐들에게 연패했다는 비보만 들려왔고 적들의 말굽소리는 점점 고을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군정이 불길처럼 급박한데 어찌 이리 소식이 없단 말인가. 하루라도 빨리 이 연노를 써야 군사들이 강해질 텐데 판관 사또는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단 말인가. 만석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만 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만석은 이웃들이 다시 모아준 피 같은 돈 몇 냥을 들고 청지기를 다시 찾게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심부름꾼의 얼굴은 흑빛이었죠. 안 되겠소. 만석이 도저히 안 되겠어. 그 소리는 만석의 머리 위로 얼음물을 끼얹는 듯 했습니다. 어째서 안 된답니까? 내 연노가 힘이 부족하다 합니까? 아니면 관역을 못 맞춘다 합니까? 만석의 절규에 심부름꾼이 한숨을 내쉬며 은밀히 속삭였습니다. 물건 탓이 아니네. 그 관리놈이 쥐중에 털어놓길. 지금 군영의 무기를 만드는 일은 부하장수들이 죄다 달라붙어 뒷돈을 챙기는 노다지판이라더군. 만약 자네의 연노를 대량으로 만들게 되면 그 이권이 누구 손에 떨어질지 몰라 장수들이 결사반대를 한다는구먼. 제놈들 밥그릇 뺏길까봐 나라를 구하는 병기는 뒷전인 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만석의 목구멍에서 꺽 하는 비명이 터져 나오더니 그대로 뒤로 넘어갔습니다. 우라같이 밀어 며칠을 알아누웠지만 만석은 포기할 수 없었죠. 장수놈들이 썩었다면 판관 사또는 다르시겠지? 그분만은 이 나라를 생각하시지 않겠는가? 결국 만석은
성벽 아래서 무작정 기다리는 마지막 수단을 택했습니다. 오랑캐가 코앞까지 들이닥쳤으니 판관이 성곽 순찰이라도 나오리라 믿은 것이죠. 10여일을 노숙하며 기다린 끝에 마침내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러가라! 판관 사또 행차시다! 만석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연노를 껴안고 행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사또, 변방 백성 만석이옵니다. 나란 일을 위해 드릴 말씀이 있나이다. 순식간에 시퍼런 칼날들이 만석의 목에 닿았습니다. 자객이다! 이놈을 당장 베어라! 군졸들의 고함 속에 만석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자객이 아니오. 나라를 구할 신물을 가져왔단 말이오. 칼날이 내려쳐지려는 찰나 가마 안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멈춰라! 성벽 위로 불려 올라온 만석은 숨을 몰아쉬며 연노의 위력을 설명했습니다. 판관의 얼굴은 바위처럼 무표정했지만 곁에 선 부하 장수들의 눈초리엔 서슬퍼런 시기가 가득했죠. 판관이 성 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800보를 날아간단 말이렸다. 마침 저기 적들의 정찰병들이 얼쩡거리는구나. 한번 쏘아보아라. 만석이 내려다보니 평민 차림의 사내들이 말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또, 저들이 오랑캐라는 것을 어찌 아십니까? 만석의 물음에 판관은 코웃음을 쳤죠. 내 눈에 오랑캐면 오랑캐인 것이다. 쏘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나를 기망한 죄로 네 목을 칠 것이다. 만석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힘없는 백성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저 잔인한 심보.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만석은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들이 오랑캐이기를. 이내 화살 3발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갔고 밑에서는 비명과 함께 3명의 사내가 말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이 시신을 챙겨 다급히 달아나는 꼴을 보니 과연 오랑캐가 맞았습니다. 판관은 만석의 어깨를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조선에 이런 신물이 있다니 당장 이 연노를 수백 개 만들어라. 드디어 만석의 세상이 온 듯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만석의 집을 찾아온 것은 포상금이 아닌 서슬퍼런 포졸들이었습니다. 죄인 이만석을 압송하라! 영문도 모른 채 결박당한 만석에게 들려온 소식은 참혹했습니다. 그날 죽은 자 중 하나가 오랑캐 우두머리였고 그 덕에 오랑캐들이 화친을 청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놈들의 조건이 가관이었죠. 우리 원수를 죽인 목수와 그 연노를 우리에게 넘겨라. 그러면 물러가 주마. 비겁한 관리들은 나라의 영웅을 오랑캐 제물로 바치는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비보를 접한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석이가 나란 일을 돕고 적장을 쏘아 맞췄는데 도리어 적들에게 제물로 보내다니 이 땅에 하늘에 도라는 것이 살아있기는 한 것인가? 누군가 울분에 차 소리쳤지만 이내 주변 사람들이 그의 입을 다급히 틀어막았습니다. 조용히 하게. 자네도 끌려가고 싶나? 그저 오랑캐 놈들이 물러간다니 다행으로 여겨야지. 백성들은 원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가짜 평화는 채 열흘을 가지 못했죠. 화친을 맺고 물러갔던 오랑캐들이 돌연 거대한 군세를 이끌고 다시 성벽 아래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조선 군사들이 활을 들기도 전 성박 800보 밖에서 거대한 화살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아, 저것은 성벽 위를 지키던 노병의 눈이 공포로 뒤집혔습니다. 성벽을 종이장처럼 뚫고 들어오는 그 무시무시한 화살들은 분명 만석이가 목숨처럼 아꼈던 그 연노의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성벽은 조선의 기술로 만든 병기 앞에 속절없이 허물어졌고 고을은 순식간에 피바다로 변했습니다. 저 성벽 너머로 날아오는 화살. 저건 분명 만석이가 만든 그 물건이 아니더냐? 사람들은 아비규환 속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랑캐들이 어찌 저 병기를 저리도 능숙하게 다룬단 말인가. 혹자는 오랑캐들이 만석을 죽이지 않고 협박하여 기술을 뽑아냈다고도 하고, 혹자는 나라에 버림받은 만석이 스스로 복수의 화살을 깎았다고도 했습니다. 나라가 버린 재능이 적의 칼날이 되어 돌아온 그날, 변방의 하늘은 그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